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 시약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2.84% 급락한 116.6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시총도 2조 8,57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라별 관세 이외에 품목별 관세도 고려하고 있고 또 품목별 관세는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서 연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대만의 TSMC 등을 통해서 반도체 대부분을 위탁 생산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이중으로 충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는 4일부터 캐나다산 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나눴다라면서 제한된 관세는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최소 30일 중단될 것이다라고 적었는데요.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헬리콥터 기술과 인력으로 국경을 강화하고 또 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펜타닐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또 국경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조직범죄, 펜타닐과 자금 세탁을 퇴치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직범죄와 펜타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지침에 서명했고 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 CEO가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카카오와 전격 동맹을 맺는 등 점점 더 경쟁이 격화하는 글로벌 AI 전쟁에서 본격적인 거점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픈 AI는 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을 개최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올트먼 CEO를 비롯해서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트먼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파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방문이 이뤄져서 눈길을 꼽고 있습니다. 올트먼은 이번 방한 기간 카카오와 협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카카오 정신화 대표의 기자 간담회에도 깜짝 등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을 두고 견제와 활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데이터 무단 수집 조사 등으로 딥시크를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AI 모델 R1을 자신의 플랫폼에 탑재하며 적극 활용에 나선 것인데요. 4일 IT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딥시크가 오픈 AI API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은 지난해 하반기 딥시크 측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오픈 AI API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직류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출한 정황을 보였는데요. 이런 보안 우려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 인프라에 R1 모델을 답다퉈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에 동참을 하면서도 또 R1의 저비용, 고효율 장점을 자사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실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도 기존 감산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화상회의로 장관급 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이런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JMMC는 석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오펙 플러스의 행동 방침을 제시하는 곳이고요.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1월, 12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펙과 비오펙 국가의 전반적인 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위원회가 생산량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재 일평균 586만 배럴의 감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오펙에 유가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했던 요청을 일축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